키워드 인수와 딕셔너리 언패킹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키워드 인수로 직접 값을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키워드 인수로 값을 넣는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딕셔너리 앞에 애스터리스크 2개를 붙여서 함수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define 정의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이렇게 인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처음에 이름을 표시하고 나이를 표시하고 주소를 표시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딕셔너리의 키워드 값 형식으로 인수를 저장을 하고 앞에 애스터리스크 2개를 붙여서 함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딕셔너리의 키워드는 반드시 문자열 형태여야 됩니다. X는 하고 나서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30, 주소는 하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뭐로 잡았었죠? 이렇게 잡았었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적고 나서 안에다가 애스터리스크 2개를 붙여주고 X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름 하고 나서 name을 표시하십시오. 나이를 표시하고 나서 age를 표시하십시오. 주소를 표시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된 주소를 표시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딕셔너리에 저장된 값들이 잘 출력이 되었나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애스터리스크 2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바로 이곳에 모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여기서 name이라는 것을 안 쓰면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딕셔너리 변수 대신에 딕셔너리 앞에 바로 애스터리스크를 2개를 붙여도 동작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명이 보이죠. 그리고 애스터리스크 2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름이라는 곳에 여기 홍길동, 나이라는 곳에 30, 주소라는 곳에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을 할 때는요. 함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이름과 네, 딕셔너리의 키 이름값이 같아야 됩니다. 네, 또한 개수도 동일해야 되겠죠. 매개변수에 대한 개수, 또 딕셔너리 키에 대한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름이 다르다면 또 개수가 다르다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네, 호출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딕셔너리도 똑같이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매개변수의 이름, 개수가 다른 딕셔너리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name이 있고 여기에 뭐였죠? age였죠. 그 다음에 address인데 이것에 대한 이름을 old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인수를 2가지만 쓰면 어떨까요?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애스터리스크를 2번 사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키값상 형태로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스터리스크를 2번을 써야 되는데요. 한번 애스터리스크를 한 번만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자, x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함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애스터리스크 한 번만 쓰고 x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홍길동, 3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이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name, age, address 얘네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즉, x의 키가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딕셔너리를 한번 언패킹을 하면 이렇게 키를 사용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스터리스크를 2번 쓰면 딕셔너리를 2번
언패킹해서 값을 사용하도록 이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 이름을 쓰고 나서 에스터리스크 두 개 쓰고 x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는 가변인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는 가변인수 함수는 매개변수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2번 붙여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df 하고 나서 define 하는 거죠. 함수 이름을 써주고 에스터리스크 2번 해서 매개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변인수 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네, 정의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매개변수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2번 쓴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이제 for 문장으로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프린트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쓴 이름을 이대로 가져왔죠. 아이템 하고 나서 kw와 arg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넘어와서 반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kw를 표시하고 콜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arg라는 걸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매개변수에 대한 이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대로 지어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키워드 아규먼트다라고 해가지고 KW 그다음에 KWARGS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포문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이썬 화면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를 해놓은 가변인수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키워드와 값을 넣어서 실행을 해 볼 건데 값을 하나를 넣어도 되고요. 또 여러 개를 넣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함수 이름을 호출을 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name은 하고 나서 홍길동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name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게 부분 뭐였어요? 키워드였고 여기가 이제 값이었죠. 그래서 키워드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좀 몇 개를 더 넣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age는 30 이렇게 넣어 볼까요? 네, 그랬더니 자 이렇게 출력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이거를 반복문을 썼잖아요. 포문으로. 네, 그래서 KW와 ARG, KWARG, KWARG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할까요? 어드레스 한번 넣어 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포문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를 직접 넣어도 되고요.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x라는 곳에다가 자,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name이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거 넣어 놓도록 하죠. 자, 되었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함수 이름을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에스터리스크를 2번 쓰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또 여러 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y라는 곳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나서 함수 이름을 써주고 여기에 에스터리스크 2번 하고 나서 y 적어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거죠.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에 에스터리스크를 2번 붙여주게 되면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는 가변 인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키워드와 인수를 각각 넣거나 딕셔너리 언패킹을 사용하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해주면은 가변 인수 함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함수 안에서 특정한 키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매개 변수를 썼고 만약에 그 안에 이 매개 변수 안에 name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이름과 name을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age가 있느냐라고 하면 나이를 표시해 주세요. 어드레스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있으면 주소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인수와 딕셔너리 언패킹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